이어서 저는 이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3장은 뭐 정말 너무나 유명한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조지프 스티글리츠. 스티글리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스티글리츠가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글을 에세이를 읽고 케인즈의 글을 읽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케인즈가 쓴 에세이에 대해서 경제적 발전에 대한 케인즈의 예측으로도 흥미롭지만 그만큼 매혹적인 것은 글에 내포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들이다.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는 거대한 기술 향상과 자본 축적 덕분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로써 인간 개개인이 더 고매한 소명에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 관습과 제도는 대부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므로 경제적 필요성이 충족되면 완전히 새로운 제도들과 사회 관습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뭐 성장률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는데 4배에서 뭐 8배 정도 GDP 규모가 커진다고 케인즈는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공감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케인즈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요. 케인즈가 그 어디에서도 분배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여기 내용 중에 뭐냐면요. 케인즈가 영국 학자잖아요. 근데 영국 경제만 얘기한 거예요.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신흥국들의 경제는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게 됐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전망한 것이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아직도 세계 인구의 50%는 하루에 $2가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 그중 약 10억 명은 하루에 $1 미만의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케인즈는 이 자본주의가 경제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성장된 어떤 경제 국가의 면모, 선진국의 면모를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지적될 만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케인즈는요. 또 부유층의 아내들, 무엇이든 더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없는 불행한 여성들이라고 언급하며 경제적 부담을 던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인상을 남긴다. 예. 케인즈 그 에세이 보면 그러니까 부유층의 아내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뭐 그냥 무엇이든 더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이미 즐거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더 즐거운 삶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여성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부유층 아내들에 대해서 나름 비꼬는 비관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득을 가지고 소비로 연결시키는데 소비에는 크게 2가지 소비예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재화, 그리고 하나는 여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근데 여가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가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부유층의 아내들은 사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헛되게 시간을 보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예측 중에 텔레비전의 등장을 예측하지 못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가를 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을 본다 이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더 즐거운 일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 여가를 상당 부분 채워주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뭐 근데 좀 너무 과한 비판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텔레비전까지 그저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유튜브가 이렇게 보급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스티글리츠의 비판인 거예요. 어쨌든 왜 그렇게 여가를 조금만 누리려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오히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여가의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럼 재화의 증가로 이어졌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가를 증가시키거나 재화 소비를 또 증가시키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만 덜 일해도 쉽게 말하면 뭐 한 달 풍요롭게 살려면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근데 2,000만 원을 버니까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케인즈의 전망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바쁘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는 여기서도 스티글리츠가 비판을 했지만 노동의 즐거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재밌어서입니다. 이 유튜브도 일종의 저한테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 우리 채널에 박정호 교수님 출연하셨었잖아요. 경토에 출연하셨었잖아요. 근데 박정호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전화하는데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살지만 박정호 교수님도 굉장히 바쁘게 사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까 했더니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소비하는 즐거움보다 일하는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홀릭인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고 가정하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스티글리츠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스티글리츠가 이런 표현했어요. 나에게 이 글을 쓰는 행위는 노동일까 아니면 여가일까? 이 글을 쓴다고 딱히 금전적 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즐거워진다.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떠올리고 뭐 그러면서 답변하고 너무 즐겁다. 저도 주로 저는 글에 집중하는 시점이 주말 오전입니다. 주말 오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저는 이제 경제의 바다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매주 한 편 정도의 신문 칼럼을 쓰고 있다 보니 그러면 주말 오전에 딱 글을 쓰면 몰입하기가 좋아요.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주거든요. 주말 오전에 누가 연락을 줘요? 근데 주중에는 연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해가지고 저는 다 칼럼이 경제 칼럼이니까 경제의 바다에 온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여행하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습니다. 그게 정말 질문을 하신다면 이 칼럼을 쓰는 이유가 그 일하는 것일 텐데 그게 정말 그 칼럼 고료를 받기 위한 것일까? 내가 즐거워서일까? 둘 중에 하나 찾는다면 분명히 즐거워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으시죠? 저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또 이런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인과 가족들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 비만이 만연하고 가족에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너무 일만 하다 보니 정작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 있는 행동이다. 이게 뭐냐면 풍요로운 사회가 되다 보면 정말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질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니다.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비만이라는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그리고 막 일에 미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하든가, 그죠? 그런 구조 속에 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절대적인 행복 혹은 상대적인 행복을 만들어 줄까? 아니라는 것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너무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다줄 어떤 미래가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과하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일종의 비판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케인즈를 비판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스티글리츠는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인정할 만한 것들은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토론이잖아요. 케인즈와 스티글리츠의 토론인 거예요. 제 채널에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가 지향하는 그런 토론인 거예요. 제가 지향하는. 근데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 더 정합성 있게 맞는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보진 못할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분명히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전지전능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제 채널이 지향하는 바입니다만, 그래서 혹여나 저의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제가 초대하는 많은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균형점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 편에 역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남긴 정말 멋있는 격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란 인간의 가장 악한 특성이 모두가 최대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장 악한 일을 할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이다.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닿지 않지만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는,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좀 큰 깊은 눈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울림이 있는 격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다른 그 사상가들, 다른 현대의 학자들이 케인즈의 에세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글의 후담을 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또 유명한